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가 지금 한국에 이거제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5개 국가에 둘러싸인 슬로바키아의 기구한 역사가 있는데요. 인구 540만 명의 이 나라가 왜 갑자기 한국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리나 흐르바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슬로바키아 국방부 전략실의 수석 분석가로서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진 않지만 그 공포는 온몸으로 느껴졌죠. 만약 다음이 우리라면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될까? 창문 너머로 브라티슬라바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30년 가까이 국방 전략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슬로바키아의 군사력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장비들, 현대전과는 동떨어진 전술 체계.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카트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솔직히 말해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장관님, 우리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들로는 부족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죠. 그날 밤, 제 사무실로 돌아와 각국의 무기 체계와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모두 훌륭한 무기 체계를 가졌지만 가격이 천문학적이고 납기 일은 솔직히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폴란드가 K 전차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동료가 건넨 보고서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이건 정확히 슬로바키아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죠. 밤을 새워가며 K 전차의 스펙을 찾아보고 FA-50의 전투 능력을 검토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슬로바키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관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죠.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합니다. 이건 문서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장관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적인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슬로바키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제 삶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여 명의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결정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카트리나, 정말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맞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재무부 대표 마르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내 대답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무기 체계가 우리 전장 환경에 적합할까? 머릿속이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 국방부 대표단은 예상보다 훨씬 젊었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흐로바님, 슬로바키아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내게 건네진 일정표를 살펴보니 첫날부터 K 전차 시연, 무기 공장 견학, FA-50 비행 테스트까지 정말 빡빡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첨단 빌딩들 사이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를 보는 듯했어요. 카트리나, 저기 봐요. 동료 페트라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렇게 발전된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반드시 뛰어난 무기 체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거대한 공장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공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죠. 오늘 여러분께 세계 최고 수준의 K 전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과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거대한 K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육중한 몸체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매끈한 포탑의 곡선, 군사 전문가로서 저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차는 유럽의 레오파르드이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약 30%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내년까지 첫 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년, 독일이나 미국에 주문하면 최소 3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마르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테스트 필드로 이동한 우리 앞에서 K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5톤의 거대한 장비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유연하게 코너를 돌고 45도 경사를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닌 우리 슬로바키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K 전차 시연이 끝나고 저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동료들은 방금 본 K 전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들뜬 표정의 마르틴이 제게 물었죠. 카트리나,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정말 인상적이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FA50도 봐야 해요.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K에 큰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경사로 오르내리는 모습, 모래밭에서의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1500마력 엔진의 힘.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 같았어요. KAI 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슬림한 실루엣의 FA50 경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맞이한 KAI의 박 이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한 경전투기로 훈련부터 실전 공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기종이죠. 제 옆에서 국방부 예산팀장인 요제프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3천만 달러 정도. 미국의 F-16은 최소 7천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걸 생각하면 제 말에 요제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FA-52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날렵한 기동성과 속도에 우리 모두 숨을 들이켰어요. 특히 저공 비행에서 보여준 정밀한 조종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의 현재 훈련기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어요. 공군 대령 출신인 미하일이 감탄했죠. 게다가 실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시연이 끝나고 저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다양한 방공 시스템까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범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폴란드와 맺은 계약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FA50 48대를 주문했죠. 숫자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1000대라고요? 그건 거의 한 나라의 전체 전력에 맞먹는 규모인데. 맞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증강해야 했고 우리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폴란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슬로바키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르틴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카트리나, 내 생각에는 우리가 찾던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남은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일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는 듯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곳에 와 있다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K 전차와 FA50의 스펙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숫자만 보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장비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죠. 실전에서는 어떨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러시아의 전술, 사용 중인 무기 체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식까지. 이 전쟁은 현대전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카트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K 전차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FA50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요. 하지만 장관님은 제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끼셨나 봐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어요. 특히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측면에서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우리는 이전에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운용한 적이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장관님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죠. 내일은 유지보수 시설과 기술 이전 계획을 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어요. 문득 제 고향 브라티슬라바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아래 불안에 떨고 있을 시민들, 노후된 장비로 훈련 중인 우리 군인들, 그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에 위치한 정비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해외 고객들을 위한 정비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이었어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교관은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우리 센터에서는 매년 15개국 이상의 기술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이미 50명의 정비사가 이곳에서 훈련을 마쳤죠.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최첨단 시뮬레이터, 실제 엔진 분해 조립 교육장, 심지어 가상현실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하나의 대학 같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국이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관의 말에 우리 대표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정비 책임자인 토마시는 거의 흥분 상태였죠. 이 정도 교육 시스템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자체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한국 측 담당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포함된 기술 이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관심이 있다면 비슷한 형태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의문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마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측은 슬로바키아를 위한 맞춤형 제안을 내놓았어요. 슬로바키아의 상황과 예산을 고려해 K 전차 30대, FA50 12대, 그리고 K9 자주포 24대로 구성된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물론 수량은 조정 가능합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제안은 슬로바키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재무부 대표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불 조건은요? 한국 측 대표는 준비해온 문서를 건넸습니다. 총 20억 유로 규모이며 10년에 걸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쇄 거래로 슬로바키아 기업들의 참여도 보장합니다. 문서를 훑어보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슬로바키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장비 도입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팀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갈렸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특히 가격과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은 어떤 유럽 국가도 제공하지 못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장관님께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하겠다고. 이건 슬로바키아가 진정한 독립국으로서 자신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의 무기 체계의 개발 과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미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인 전투 차량, 인공지능이 탑재된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옆에 서 있던 한국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것들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포함된 다음 단계 기술들입니다. 물론 슬로바키아와도 협력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슬로바키아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산업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큰 결정을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점심 식사 중에 한국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흐로바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순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왜였을까? 단순히 가격과 납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저는 슬로바키아가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왔다고 생각해요. 소련 시절에는 소련에, NATO에 가입한 후에는 미국이나 독일에. 하지만 이번엔 달랐으면 해요. 우리만의 선택, 우리 현실에 맞는 선택을. 말을 이어가다 감정이 북받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차관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그래서 우리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그래.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에 끌린 진짜 이유는 바로 자주성이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에 의존하지 않고 슬로바키아만의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오후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장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찼습니다. 흐로바님, 슬로바키아와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죠. 이번 협력이 그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기념품을 교환한 후 우리 대표단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과 어쩌면 슬로바키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 옆자리에 앉은 마르틴이 조용히 물었어요. 카트리나, 장관님께 어떤 보고를 할 계획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한국 무기 체계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요. 가격, 성능,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더 나은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요? 미국이나 독일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분명히 강대국들의 압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폴란드도 했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도 NATO 회원국이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마르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할 때예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K 전차가 슬로바키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누비고 FA-50이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4월이었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였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관님이었어요. 내일 아침 9시 전체 강요회의 직전에 만납시다. 전체 보고서를 가져오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강요회의 전이라는 건 제 보고가 곧바로 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에서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사양, 가격 정보, 납기일,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사례와의 비교 분석까지. 밤새 작업했지만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세가 키이우를 향한 결정적 작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우리의 결정이 더욱 시급해진 셈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리실 비서실장, 재무부 차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까지 이 자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흐로바 씨,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K 전차의 뛰어난 기동성, FA-50의 다목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무기 체계는 우리 슬로바키아의 현재 안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성공적인 계약 사례를 볼 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의 주요 동맹국이잖아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을 이어갔어요. 물론 그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례를 보면 미국도 나토 동맹국의 한국 무기 도입에 특별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시스템은 미국 기술이 라이센스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총리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이 나토 동맹의 전체 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어요. 장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흐로바 씨,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그토록 준비해온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30년 가까이 국방 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여러 나라의 방위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제 전문가적 견해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 슬로바키아의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에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우리는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관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을 강요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흐로바 씨, 총리님께 직접 브리핑할 준비도 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슬로바키아 국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웠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한국 방문 결과가 궁금했던 거죠. 카트리나, 어땠어? 정말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될까? 페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흐로바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미국 대사관의 존슨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대사님께서 차 한잔 하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기꺼이 시간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저희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준비했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하니 보안 검색을 마친 후 우아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흐로바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대사 마이클 카펜터가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사님, 차가 나오고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곧 본론으로 들어갔죠.
한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K 전차와 FA50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직접적인 질문에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의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대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각 국가가 자신의 방위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혹시 F-16이나 에브람스와 같은 미국 무기 체계도 고려해 보셨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대사님, 미국 무기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현재 납기일이 5년 이상이고 가격도 우리 예산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는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해요. 대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 불만족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슬로바키아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도 단축하고 가격도 재조정하는 이 순간 제가 할 선택이 슬로바키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하지만 우리의 분석은 이미 완료됐고 한국 무기 체계가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내각과 의회의 몫이지만요. 대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외교적 미소를 되찾았죠. 물론입니다. 최종 결정은 슬로바키아의 주권적 권리니까요. 다만 나토 내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이 울렸고 이번엔 독일 대사관에서의 연락이었어요.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박이 시작된 거죠. 오후에는 총리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총리실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총리는 제 보고서를 이미 읽은 듯했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흐로바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국과 독일의 압박이 있었죠?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총리님. 오늘 미국 대사를 만났고 독일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창가로 걸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하지만 총리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선례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뿐이니까요. 게다가 이건 슬로바키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총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로서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국방과 안보뿐입니다. 그리고 제 전문적 판단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총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팀을 소집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단 일주일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가능한 반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워야 했죠. 페트라, 나토 상호운용성 문제에 대한 분석을 맡아줘. 토마시, 정비 및 보급 체계에 대한 상세 계획을 준비하고 요제프는 예산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해줘.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독일 대사였습니다. 흐로바 씨, 내일 아침 브런치는 어떨까요? 레오파르드 2 전차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위한 특별 할인과 함께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기꺼이 대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브라티슬라바의 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랜 역사 동안 이 도시는 수많은 제국과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추가 자료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자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생산협력 제안.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 자체를 발전시킬 기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슬로바키아의 미래,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첫걸음.
이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자료를 검토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명료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정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 대사와의 만남, 독일 측의 끈질긴 설득,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었죠. 모두 자국 무기를 슬로바키아에 판매하길 원했고 그들만의 특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강요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흐로바 씨, 준비됐나요? 총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무기 스펙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결론적으로 K 전차와 FA-50 경전투기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을 마쳤어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첫 질문을 던졌죠. 한국 측의 현지 생산 제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K 전차 부품의 30%를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방위 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준비해온 모든 자료로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미국과 독일의 압력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폴란드 사례를 들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총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을 공식 시작하겠습니다. 흐로바 씨는 협상팀의 기술 자문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이었죠.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페트라와 마르틴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동료들이었어요. 카트리나, 축하해. 페트라가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이건 당신의 승리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승리야. 그리고 사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마르틴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음 단계는 뭐지? 계약 협상?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행 계획이야. K 전차가 들어오면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로운 운용 체계를 배워야 해. FA-50도 마찬가지고 기술자 교육부터 정비시설 구축까지 정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했죠. 알아? 문득 말했어요. 어릴 적 소련군이 우리 거리를 행진하던 모습을 기억해.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페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도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더 의미가 있는 거야. 마르틴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이후 몇 개월간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협상, 납품 일정 조율, 그리고 우리 군의 교육 계획 수립까지.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 사이에 공식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K 전차 30대, FA-50 경전투기 12대, 그리고 K9 자주포 24대, 총 20억 유로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흐로바 씨, 이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들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까지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이 확대되고 있네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성능, 가격, 납기일, 모든 면에서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곧 척헤이 전차가 슬로바키아 땅을 밟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쁨, 안도감, 아니면 더 큰 책임감? 아마도 새로운 시작이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진정한 독립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날 저는 여전히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척헤이 전차가 슬로바키아에 도착한 날 직접 현장에 있었어요. 그 육중한 장비가 우리 땅에 닿는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첫 FA-50이 우리 하늘을 날았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비사 교육의 복잡성, 그리고 여전히 일부에선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독립적인 국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길을. 최근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체코, 루마니아, 심지어 핀란드까지. 그들도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한국 무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결정적인 한국 방문이 없었다면, 우리 슬로바키아의 안보 상황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 여성 국방 전략가의 결단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